네, 마켓은 생증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0.02% 현재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또 업적 수치라 상당히 변동이 많은데요. 1970까지 장중에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차익 실현 매물이 또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흐름이 나오고 있는지 업종별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먼저 수급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기관이 좀 많이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여기에 동조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쌍끌이 매수가 현재 들어오고 있고, 하지만 개인 쪽에서 매물을 좀 내놓고 있기 때문에 상승폭은 제한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프로그램 쪽에서의 매물이 심상치 않은데요. 차익거래, 비차익거래 모두 매도 우위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이 현재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선물에서는 큰 변화는 아직까지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1원 10전 내리면서 1109원 10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수별 업종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에서 대형주의 상승세가 보이고 있고요. 코스피 소형주들의 상승세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중형주들이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데요. 업종별 흐름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전기전자 업종에서 상승세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상승폭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0.7% 오르면서 현재 79만 6천원 선을 걷고 있습니다. 지금 80만원 선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외국인들이 7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현재 기록하고 있고요. 매수폭을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는 2.1% 급등하면서 16만 6,500원을 현재 가리키고 있습니다. LG이노텍이 0.3% 오르고 있습니다. 삼성전기는 1.5% 급등하면서 12만 7,500원을 현재 가리키고 있고요. 삼성테크는 0.9%, LG전자 0.1%, 그리고 LS산전이 0.6% 각각 오르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하이닉스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닉스는 1.2% 현재 오르면서 24,250원 선을 현재 가리키고 있습니다. 화학업종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화학업종에서는 LG화학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이 어제 40만원 선을 찍었었죠. 종가상으로는 40만원 선으로 마무리를 하지는 못했지만 다시 힘을 내고 있습니다. 얼마 머지 않았습니다. 또 1.2% 상승하면서 39만 8,500원 선을 걷고 있고요. LG생활건강은 현재 부합권에서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KCC가 1.1% 오르면서 36만 7,500원 선을 현재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좀 더 내려가 보도록 하죠. OCI가 0.6% 내리면서 32만 2천원 선 현재 가리키고 있고요. 호남석유 이 명화 가격 상승에 대한 수혜가 예상이 된다라는 평가를 받았고 어제도 상승을 했었는데 오늘 좀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0.1% 내리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큰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는 않고요. 좀 비관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SK에너지 0.6% 내리고 있고요. 17만 7,500원 선을 현재 찍고 있습니다. 효성이 1.6% 급등하고 있습니다. 통신업종 쪽으로 해서 최근 추세가 상승 추세인데요. KT가 좀 조정을 받고 있네요. 0.4% 내리고 있는 반면에 SK텔레콤 0.2% 오르고 있고요. LG유플러스가 0.9% 각각 오르고 있습니다. 운수창고 업종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상선이 3.4% 현재 급등하면서 아주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한국공항이 또 오르고 있네요. 1.6% 오르면서 55,100원 선을 현재 가리키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1.4% 오르고 있고 저희가 오늘 관심 종목으로 살펴보기도 했었는데 시초가에서 한번 노려볼 법도 하다라는 말씀을 한번 들어봤었지만은 좀 약간 기회를 놓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진해운 역시 좋은 흐름인데요. 1.5% 오르고 있습니다. 37,000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그 밖에 대한해운이 0.9% 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대한통운 같은 경우에는 0.1% 소폭의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좀 등락률이 저조한 그런 업종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강금속 업종이 상승세를 이어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포스코의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1.5% 급락하고 있고요. 47만 2천원 선 현재 가리키고 있습니다. 고려아연 역시 비싼 행보를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가격 변화가 없는 상황입니다. 세아제강도 역시 비싼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풍산은 1.8% 내리고 있습니다. 건설업종 쪽으로 해서도 좀 부진한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건설업종 하위 종목군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림산업의 조정폭이 큽니다. 4.1% 크게 조정을 받고 있고요. 경남기업 역시 2.8% 내리고 있습니다. 대우건설 1.8% 하락하고 있고요. 동부건설과 현대산업 역시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 밖에 동양건설, 그리고 일성건설, 한일건설 모두 하락세를 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코스피, 코스닥, 그리고 또 업종별 흐름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실 분들은 전화를 주시거나 문자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 종목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현재 가지고 계신 종목의 흐름, 그리고 또 매수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종목이 있으시면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문자는요,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고요. 전화 상담 요청은 서울 전화고요. 3153-2611번, 2619번으로 전화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터넷으로 참여를 해주고 싶으시다, 그런 분들께서는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서 현재 가지고 계신 종목명, 그리고 또 매수 가격, 비중, 거기에다가 매수하신 시점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정확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수급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시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대투증권 멘토스의 장혁진 연구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흐름이 오늘 좀 들쭉날쭉하네요. 장중에 1970을 찍기도 했었는데 상승 쪽으로 봐야 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좀 조정을 예상하는 게 나을까요? 예, 일단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시장 그림은,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2000포인트를 향해서 잘 다지면서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외국인은 현선물 동반 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매수 금액 자체가 많지는 않지만 어제 상당히 4,400억 정도 매수했기 때문에 그런 흐름이 연장선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두 가지 이벤트가 있는데, 일단 G20가 시작이 되고요. 또 옵션 만기일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시장 봤을 때 차익에서 325억, 비차익에서 537억 정도, 합쳐서 한 860억 정도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기관의 현물에서는 매수 합쳐서 1,000억 정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물 수급이 강하다라는 것들을 좀 의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G20에 대한 기대감으로 연중 최고치를 경신을 했는데,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그동안 1900 돌파의 주역이 되었었던 그런 자동차랑 조선, 화학업종들의 수급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 꺾이지 않는 가운데서 섹터별로 상승 매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IT 업종까지 드디어 이제 수급이 확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기관에서 특히 IT를 그동안 상당히 매도세를 많이 보였었는데 오늘 현재 시간까지 420억 정도 매수하면서 수급이 상당히 많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 주 특징이라고 보면 역시 이제 업종도 순환매가 돌았지만 사실 업종별보다는 업종별 대표주 시가총액 상위 종목주들이 지수보다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간 코스피 종목 같은 경우는 317 종목이 상승이고 420 종목이 하락인데, 상승하는 종목들 대부분이 시가총액이 큰 종목 중심으로 좀 시장이 형성되다 보니까 지수가 충분히 이렇게 좀 버틸 수 있는 힘이 나오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심의 추세가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거는 전일 이제 기습적으로 중국에서 은행 지준율을 인상을 했습니다. G20나 이전에 재무장관 회의 때도 그랬고, 이런 좀 국제적인 이벤트를 앞두고 약간 좀 이벤트성으로 중국에서 자주 그런 지준율이나 금리 인상하는 측면이 있는데, 결국 이제 위안화 절상으로 인한 우리나라 수요 확대와 우리나라에 대한 긍정적인 모멘텀이 예상되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는 옵션 만기일에 대한 부담감보다는 이런 유동성 환경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외국인들 중심으로 확인되면서 IT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순환매가 좀 꾸준히 이어가고 있는 국면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업종별로 상황을 알아보기 이전에 어제 흐름부터 좀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수급별로 어떤 종목을 집중해서 매수를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예, 어제 코스피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2,078억이나 매수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수급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해처를 463억, LG화학을 340억, 현대차 328억, 포스코 270억 매수를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 철강업종이 소폭 양매도 나오고 있긴 한데, 최근에 외국인들이 업종 대표주 성격으로 많이 담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기관에서는 현대해처를 574억, 대한항공을 어제 EU 제재에서 좀 우려가 좀 해소가 되었다라는 모멘텀으로 대한항공을 한 325억 정도를 샀고요. 하이닉스도 IT 업종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데, 하이닉스도 한 293억 정도, 그리고 어제 증권주들 신고가에 대한 기대감으로 기관이 많이 담는 모습이었는데 삼성증권을 가장 많이 담았습니다. 143억 정도, 한진해운을 한 137억 정도 담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업종별로 이렇게
수급을 담는다라기보다는 네. 업종 대표주 성격이 있는 종목들, 철강과 IT 중심이었지만 결국은 상위 10위 종목까지 이렇게 넓혀서 봤을 때는 업종 대표주 중심으로 좀 담고 있다라는 것들이 특징적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는 아무래도 지수가 추가적인 레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신호탄으로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들은 성광밴드, OCI 머티리얼즈, 태광, KH바텍, GS홈쇼핑 등을 샀는데요. 아무래도 태양광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왔고 성광밴드, 태광 같은 경우는 이제 피팅 업체들 4분기까지 실적 좋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최근에 2차 상승을 좀 시작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기관에서는 시젠과 SFA, CJ홈쇼핑, 또 외국인과 동반 매수가 들어온 OCI 머티리얼즈, 디지텍 시스템 같은 IT 종목이나 태양광 종목 중심으로 이렇게 매수를 좀 확대를 하는 모습이었는데 상대적으로 보시면은 코스피 대형주 중심으로 좀 올라오다 보니까 최근에 틈새 역할을 좀 많이 해줬었던 코스닥 좀 IT 장비 업체들이나 코스닥 대형주들, 특히 아무래도 중국 관련주들이 시세가 한번 꺾이다 보니까 네. 코스닥 관련주들의 시세가 시장 매기가 이렇게 빠른 속도로 확산되지는 않는 모습이고요. 네. 현재는 대형주 중심으로 일단 좀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는 걸 좀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형주 위주의 장세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특징적인 부분도 한번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좀 낙폭이 나오고 있는 업종, 한 업종 살펴보도록 하죠. 건설업종 쪽으로 낙폭이 나오고 있는데 추세가 완만한 상승세를 그리다가 오늘 좀 낙폭이 좀 깊게 나오는 그런 양상이거든요. 특별한 원인이 있을까요? 예, 일단은 양매도가 수폭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외국인이 15억이고 기관에서 한 36억 정도 매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거보다는 일단은 종목별로 흐름이 단기간에 좀 올라왔었던 종목들이 약간은 좀 꺾이는 흐름들을 보이면서 오늘 대림산업 같은 경우에 한 4.13% 정도 하락을 하면서 약간은 추세를 좀 이탈을 하는 모습이고요. 네. 그리고 삼성물산과 현대산업, 삼성엔지니어링들이 한 2%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어제 이제 중국이 지준율을 인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G20 때문에 금통위 같은 경우 다음 주로 미뤄진 상황인데 중국이 그렇게 또 기습적으로 금리 인상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지준율까지 인상을 해버리면은 우리나라도 부득불 이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물론 이제 G20의 환율에 대한 부분들이 좀 언급되는지를 체크해봐야겠지만 이 부분들이 거의 확실시 되지 않나라는 부분들이 현재 좀 추정되고 있고요. 금리가 인상이 되면은 당연히 이제 건설업종에 대한 기대감, 특히 건설업종이 최근에 올라왔었던 종목들이 대림산업이나 뭐 GS건설, 현대산업 이런 종목들이 해외 모멘텀보다는 국내 부동산 경기가 내년부터 살아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올라왔기 때문에 네. 금리가 인상이 되면은 약간은 좀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약간은 좀 이제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을 좀 느끼고 있는 것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네. 다만 뭐 매도 자체는 그렇게 종목별로는 좀 강하지만 업종별로 봤을 때는 아주 뭐 강한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하실 부분들은 아닌데 지금 일단 뭐 건설업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현재로서는 좀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좀 비중 축소를 하시고 지금 시장에서 막 수급이 개선되기 시작한 IT 업종 중심으로 약간은 좀 갈아타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건설 쪽으로는 낙폭이 깊다고 해서 신규로 접근한다기보다는 차라리 그 접근 시선을 IT 쪽으로 돌려라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어제 뭐 또 자동차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동차가 다시 살아나고 오늘 역시 기아차 중심으로 해서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분명 뭐 현대차는 좀 조정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한미 FTA와 관련한 그런 재료도 분명히 사려야 있고요. 자동차 업종 쪽에 대한 접근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예, 일단은 뭐 올해 들어서 가장 주도적인 업종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약간은 좀 밸류에이션 상으로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는 좀 비싼 자리가 아닌가 싶은데 결국은 그런 밸류에이션의 논리보다는 지금 시장이 외국인들이 많이 사니까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국면이고요. 그리고 1800도 마찬가지였고 1900, 2000포인트를 지금 가는 데 있어서 지수의 주요 매물을 정고점을 뚫어낼 때마다 주도주 역할을 했었던
꾸준히 이렇게 빠지지 않고 주도주 역할을 했었던 업종이 자동차입니다. 특히 뭐 기아차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에 뭐 이익이 한 3조 이상 나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도 있겠고, 최근에 여러 가지 악재가 좀 겹치고 있고, 지금 미국 시장 점유율도 상당히 빠른 속도로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성장주로서의 지금 그 가치를 좀 인정을 받고 있는 국면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수의 흐름과 자동차 업종은 가장 밀접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현재로서는 뭐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약간은 이제 부담감을 느낄 수 있는 시기지만 밸류에이션 플레이보다는 수급을 가지고 지금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에 수급에 큰 변화가 없다라고 하면은 뭐 일단 지수와 함께 올리는 업종이기 때문에 타겟 업종이 어떻게 보면 되었기 때문에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은 꾸준히 지수와 함께 좀 가져가 보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싶고요. 신규로 접근하기에는 약간은 좀 가격적인 부담이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짧게 대응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약간은 좀 신규 매매보다는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일단 가지고 가시는 쪽으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오늘 관심 종목 살펴보기 이전에 오늘장 투자 전략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오늘 옵션 만기일 변수도 한번 잘 따져봐야 되고요. 프로그램 쪽에서 이 매도 물량이 점차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일단은 뭐 만기일 영향력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뭐 매수 차익 잔고가 여전히 이제 10월 만기 이후에 약간의 뭐 충격이 있긴 했는데 매도가 나오다가 좀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약간은 뭐 부담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더 큰 요소가 어떻게 보면은 G20와 이 이후에 다음 주부터 이제 나오게 될 뭐 금통이나 또 자본 유출입 규제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아마 나올 거라고 좀 보고 있는데, 그 부분들이 조금 더 영향이 클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옵션 만기일 종가를 뭐 예측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그 막판에 좀 또 지금 시작부터 차익이 소폭 매도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요. 막판에 흔들림이 나와도 오히려 상방향으로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장중에 현재 그 발표가 될 것으로 보이는 오늘 중국의 소비자 물가랑 생산자 물가가 발표가 됩니다. 어제 중국이 지준율 인상을 한 게 뭐 G20 때문에도 있겠지만 오늘 물가 지수 발표를 앞두고 이렇게 인상을 했다라는 것들은 분명히 좀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아무래도 우리나라 금리 인상에 대한 논리와 건설주 아까 하락한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좀 심리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지표 발표에 의해서 최근 뭐 10월부터는 우리나라의 반등은 중국의 상승을 베이스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오늘 어떻게 지표 결과가 나오는지를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큰 그림으로 봤을 땐 주도주에서 화학과 자동차 조선을 중심으로 해서 섹터별 상승 매기가 뭐 내수주로도 퍼지고 있고, 오늘 IT 업종까지 이렇게 어제는 뭐 증권 업종, 철강 업종까지 해서 그동안 소외되었었던 업종, 아직 뭐 은행 업종은 좀 눌려 있긴 한데 전반적으로 섹터별 상승 매기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뭐 충분히 레벨업하고 있는 그런 긍정적인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관심 업종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은 오늘 뭐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IT 업종에 대해서 가격 메리트가 있고 수급이 막 이제 기관 수급이 개선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괜찮게 보고 있는데요. 삼성 SDI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DI 지금 차트를 잠깐 보시면은 주봉 차트를 보고 계신데요. 주봉상으로 20MA를 지금 이제 막 돌파하는 자리입니다. 그동안 좀 뭐 여러 가지 우려감 때문에 눌려 있었는데 20MA를 종가상으로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18만 원 정도까지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최근에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가장 또 탄력 있게 들어오는 IT 업종 중에 한 종목이기 때문에요. 순수 IT로 본다라기보다는 이제 2차 전지라는 성장성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지금 가격에서도 접근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목표 가격은 18만 원 정도로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좀 가져가신다라고 하더라도 중기 이상으로 좀 보시면은 충분히 좋은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목표가로 18만 원 선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삼성 SDI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하나대투증권 멘토스의 장혁진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이번에는 서울경제신문 증권부 윤경원 기자 연결해서 현재 시장 특징주 그리고 증권사들의 시각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특징주 소개해 주시죠. 예.
오늘 화학주가 장기 업황 호조 기대감에 힘입어 무더기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LG화학을 비롯해 한화케미칼, SK에너지 등 대부분의 화학주는 장 초반부터 신고가를 경신하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각 증권사들은 화학주가 최근 꾸준히 업황 호조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동양기전이 올 3, 4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충족했다는 증권사들의 잇단 평가에 힘입어 주가가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증권사들은 동양기전의 실적 성장을 유압 부분의 성장이 견인하고 있으며 내년엔 실적 증가폭이 더 커질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오늘 옵션 만기일이죠. 앞에서 전문가들은 긍정적인 이야기를 내놓았는데 각 증권사별로 어떤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예, 오늘 옵션 만기일을 맞아 각 증권사들은 오늘 프로그램 수급이 매수 우위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신영증권은 오늘 프로그램 수급 전개는 매수 우위가 예상된다며 다만 국내 기관의 매수 여력이 크지 않다는 점 때문에 대량의 매수 우위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증권사는 현재 매수 차익 잔고가 지난 10월 29일 이후 8거래일 만에 10조 원대를 다시 돌파했다며 시장 베이시스 상승과 선물 매수와 합성 선물 매도를 동시에 진행하는 포지션을 의미하는 리버셜이 호전된 것이 양호한 가격 조건을 형성하는 데 일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신영증권은 만약 오늘 베이시스가 급락하거나 리버셜이 악화되고 컨버전이 호전되면 시장 상황은 정반대로 돌아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하나대투증권도 리버셜 수준이 시장 베이시스보다 높은 수준에 형성되고 있어 오늘 옵션 만기일은 장 막판 리버셜을 통한 프로그램 매수세 유입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증권사는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11월은 연말 배당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 대체적으로 프로그램 매수세가 유입되는 상황이 전개되어 왔다며 그동안 출회됐던 프로그램 매도 규모 이상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하나대투증권은 베이시스 개선과 매력적인 리버셜 수준을 감안할 때 이번 옵션 만기일은 매수 우위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이를 계기로 주식시장의 추가 상승 가능성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윤경환 기자와 지금까지 함께했습니다. 도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잠시 후 여러분께 함께하는 이 정양한 전문가가 직접 상담을 해드립니다. 투자해우소가 진행됩니다. 저에게 전화나 문자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전화는 서울전화고요. 3153-2611, 261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는 013-3366-0110번으로 보유하고 계신 종목의 이름, 매수 가격, 비중을 정확하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오늘 살펴봤었던 관심 종목군들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보증권 양평동 지점의 오기철 차장과 살펴봤었죠. 삼성물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삼성물산 좀 조정 시에 매수를 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좀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7만 원 선으로 매수가를 제시해 주셨는데 딱 매수가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화면을 띄워보시죠. 7만 100원 현재 기록하고 있고요. 장중에는 2% 넘게 밀리기도 했습니다. 목표가로는 8만 원 선을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가는 6만 5천 원입니다. 네, 이어서 뉴스 속 테마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트레이드증권 용산점의 최건현 실장과 살펴봤었던 두 종목인데요. 대한항공과 한진해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었죠. 한진해운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진해운에 대해서는 최근 들어서 급등 행보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 주정시에 좀 매수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매수가도 좀 조정을 받은 가격인데요. 오늘 한 번 더 뛰어오르면서 매수 기회를 좀 주지 않고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1.6% 급등하면서 37,050원 선을 걷고 있습니다. 매수가가 36,300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수가 위에 놓여있는 상황이고요. 목표가는 41,800원 선을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가는 32,500원 선입니다. 대한항공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항공 매수가는 74,500원 선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역시 매수가 가까이 내려오지 않았고요. 오히려 더 오르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대한항공 현재 76,100원 선을 걷고 있고요. 목표가는 85,700원, 손절가는 7만 원입니다. 중국의 해외여행 수요 확대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고 이에 대한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평가를 내려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대한항공 흐름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여러분께서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 코너입니다. 정양환 전문가와 함께하는 투자해오소입니다. 전화번호 안내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전화 3153-2611, 261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 메시지는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양환 전문가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다시 또 약세네요. 양시장 모두 약세로 전환이 됐는데 뭐 후반까지 한번 다 지켜봐야 되겠죠. 네, 지금은 좀 약세의 흐름이지만은 장 후반 쪽으로 가면 갈수록 조금, 시장은 좀 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선물 쪽에도 보면은 좀 개인들은 한 5,630개 정도 팔고 있고요.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좀 사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오후 시장 때 좀,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구체적으로 전략에 대해서는 저희가 종목을 상담하면서 관련 업종 이야기를 하면서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전화를 한번 받아볼 텐데요. 어떤 분께서 전화 주셨을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HBCS. 네, 이름이 좀 어렵네요. HBCS요. 예, HDCS요. 매수가가 어떻게 되시죠? 14,500원요. 14,5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어느 정도 되세요? 50%입니다. 50% 가지고 계시고 손실이 좀 있으시네요. 예, 매수를 언제 하셨어요? 한 6, 7개월 된 거는데요. 한 2달 정도 되셨고요.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십니까? 매수가가 어떻게 되는가 싶고, 목표가요? 예, 목표가가요. 네네. 알겠습니다. 목표가 수준 그리고 또 손절가 수준까지 저희가 측정을 해드리겠습니다. 판단을 네. 잘 하시고요. 비중 조절이 좀 필요한 만큼 비중에 대한 말씀도 드릴게요. 예, 네. 네. 좀 이름이 어렵습니다. HDCS입니다. 네. HDCS. 지금부터 상담 들어갑니다. 네, HDCS. 최근에는 흐름 자체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는 거래량이 사실 제가 호가창을 보니까 거래량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아침 거래량이, 거의 한 400주 정도 되니까 사실 거래량이 없다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1차적으로, 지금은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고 사실은 팔려고 해도 팔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계시면서 조금, 하단 쪽에 보면은 지금 60일 이동 평균선을 갖다가, 조금 위에 올라타서 좀 지지가 받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런 어떤 거래량이 없으면서 이렇게 좀 행보를 하는 경우는 답답한 흐름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좀, 아랫방으로 좀 흐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지금 손절 가격을, 말씀을 드리면 14,500원 정도의 매수를 하셨다는데 좀 위에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14,500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목표가를 매수가 정도를 잡으시고 매매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1차적으로는 제가 보는 13,000원 돌파가 참 관건입니다. 13,000원 돌파를 해야지만이 이 종목이 조금 상승을 할 수 있다. 그리고 하방 쪽으로 보면은 10,000원대 이탈하면 좀 위험해지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11,000원대 이탈한다면은 여기서는 좀 비중을 줄여주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50% 정도 가지고 계시는데요. 지금 흐름에서 보면 거의 흐름이 없기 때문에 좀 더 거래량이 터지는 시점을 좀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손실이 좀 있으시지만 목표가를 매수가 정도로 좀 잡으시면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비중 50%예요. 네. 비중 조절 전략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13,000원에서 밀린다면 여기서는 비중을 50%에서 지금 100으로 보고요. 네. 50% 100으로 보고 제가 보기에는 한 반틈 이상 한 60%에서 70% 정도 줄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으셨나요?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이렇게 해서 한 종목 저희가 상담을 해봤고요. 바로 이어서 문자 상담 한 종목 진행하겠습니다. 삼성 SDI 상담 요청을 하셨네요. 15만 4천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 30%입니다. 목표가 그리고 또 손절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네, 저희 보내주신 삼성 SDI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I 흐름 오늘 나름 괜찮습니다. 이분께서는 수익을 또 거두고 계시고요. 상승률 2.1%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의 매도를 하고 수익을 챙기는 게 좋을까요? 네,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독일의 보쉬 회사와
합작으로 지금 회사를 만들었는데요. 회사를 만들어서 준공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2차 전지에 대한 그러니까 생산을 한다 이렇게 되는데요. 사실은 그 어떤 보도에서 급등을 하는 게 아니고 사실 매수세가 붙었죠. 이제는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삼성 SDI는 우상향 쪽으로 방향만 보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좀 높게 잡아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전고점 18만 9천 원 정도에서 18만 9천 정도 보시고요. 여기를 돌파한다면 내년까지 보시면은 내년 상반기까지 보신다면 22만 원까지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고요. 네. 지금 손절가는 안 드리겠습니다. 네, 손절가는 안 드리고 목표가 수준까지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삼성 SDI 저희가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전화를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예, LG 디스플레이 갖고 있습니다. 네, 아주 좋은 종목 가지고 계시네요. LG 디스플레이 수익을 좀 보고 계시나요? 아니요, 손해보고 있습니다. 손실을 좀 보고 계시고요. 네. 매수가가 어떻게 되십니까? 예, 4만 한 1,500원 정도 돼요. 41,500원이요. 예. 비중은 어느 정도 갖고 계시죠? 예, 어저께 좀 더 추가해갖고 한 이제 60% 정도로 갖고 있습니다. 네. 비중이 60% 현재 보유하고 계시고 최근 고점에서 매수를 하셨나 봐요. 최근에 매수하셨죠? 예. 네, 그렇군요. 추세가 좀 약간 무너졌다가 다시 또 살아나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이 부분 한번 상담을 해드릴게요. 예, 예. 네, LG 디스플레이 매수를 한 60% 정도 비중 보유하고 계시는데요. 상담해드리죠. 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패널 가격의 하락에 따라서 많이 좀 주가의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요. 최근에 또 패널 가격에 조금 반등이 좀 시도가 되고 있고, 지금 패널 가격에 대한 앞으로의 어떤 수요가 점차적으로 또 좀 더 수요가 많아질 것이다. 근데 사실 이게 봅니다. 지금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패널 가격이 만약에 반등이 시도되고 어느 정도 올라온다면은 주가에는 아주 긍정적인 어떤 반응이 오겠고요. 그리고 지금 어제 같이 좀 담았다는데 네. 사실은 이런 자리에서는 추가 매수할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고 아직까지 바닥이 확인되지 않고 상승의 탄력이 그리 좋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 매수를 한다는 건 좀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말씀드리고요. 네. 그리고 조금 더 지금은 흐름 자체는 괜찮지만은 사실은 지금 아직까지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 전에 42,000원에서 좀 밀렸거든요. 42,000원 구간에서 어느 정도 올라와야지만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2,000원 돌파한다면은 내년까지 보시면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올 연말에서 내년 초까지 보시면서 대응하시고요. 목표가는 전고점 48,000원 정도 잡으시면서 매매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매수 가격이 41,000원대인데요. 바로 위에거든요. 그래서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손절 가격을 든다면은 36,000원에서는 반드시 비중을 줄여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60% 정도 되시면 많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36,000원 이탈하면 또 힘들어지기 때문에 여기를 한번 잘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LG 디스플레이 말씀 들어봤습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여기 다들 IT 한다고 하면서 가격은 자꾸 야금야금 떨어지니까. 네. 그게 좀, 그러니까, 패널 가격은 올라온다고 하면서, 하이닉스나 삼성 같은 경우는 반도체 값이 하락한다고 하면서 올라가고, 네. 이거 어떻게 좀 반대로 상황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는, 네. 도저히 어떻게 되는 건지 이해가 좀 잘 안 돼갖고, 네. 그래도 디스플레이 자체를 조금 믿기 때문에 한번 더 했는데,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뉴스가 항상 네. 나오게 되면은 주가가 움직이게 되거든요. 사전에 선침해하는 그런 기관이라든지 외국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의심하지는 마시고요. 네. 예. 조금 더 기다려 보시고 좋은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상담을 해봤고요. 이번에는 문자 상담을 해볼까 합니다. 와이즈 파워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여쭤보십니다. 이 와이즈 파워라는 기업이 LED와 관련된 그런 조명 기업이기도 한데 주가 자체가 상당히 부진하거든요. 지금 1,000원 미만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10월 달 들어서는 상당히 부진했고요. 그럼 며칠 사이에 다시 반등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1,000원 이하의 주식이라서 좀 거래를 하시는 데는 좀 부담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네. 지금 YG파워 같은 경우는 3분기 영업이익이 6억 원 정도를 흑자 전환했다. 이렇게 네. 소식이 나오면서도 주가는 좀 많이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구간은 절대 진입하는 구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닥을 확인하지 못하는, 쉽게 말하면은 얼마 전에 846원까지 떨어졌다가 1,100원까지 올렸거든요. 그 부분에서 조금 물량이 좀 난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는 갑작스럽게 어떤 한 20% 정도에서 급등하고 난 이후에 조정 구간은 조정폭이 깊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구간은 들어가실 구간이 아니고, 그리고 또 1,000원대 밑으로 떨어지면 거래량 자체가 조금 줄어듭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1,000원대 밑으로 떨어지면은 1원 단위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조금 힘들어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1차적으로는 지지 확인이 돼야 됩니다. 1차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850원대 정도 지지가 돼야지만 이 종목이 가느냐 안 가느냐를 갖다 확실하게 좀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YG파워, 그러니까 1,000원 미만 주식이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네. 네. 이번엔 좀 큰 종목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여쭙고 계시는데요. 기아차에 대해서 매수를 해도 될까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기아차, 이 질문 올려주신 분께서는 8266님이신데요. 주식 초보라고 하십니다. 전문가님의 의견을 듣고 싶다고 하시는데, 기아차 최근 추세 다시 한번 타고 있습니다. 이 급등을 하고 있는 자동차주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매수를 해도 될까요? 네, 저는 지금 매수보다는요. 네. 기아차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제나 아래 정도 매수하시면 좋았을 건데, 네. 지금도 흐름 나쁘지 않지만은 사실은 매수하는 타이밍은 거의 오후 타이밍으로 정도 보시고요. 네. 오전 타이밍은 내가 매도한다라는 타이밍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너무 많이 올랐는데 추격 매수했다가 오후장에 밀려버리면은 바로 손실이 나니까 네. 그런 점을 좀 유의해 주시고, 기아차 같은 경우는 만약에 오후장에서 오늘 시가입니다. 갭 상승 부분이죠. 5만 400원 정도만 밀리지 않는다면 바로 매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기아차도 목표가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좀 틀린데요. 기아차는 지금 신고가를 지금 내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기아차 같은 경우는 올 연말까지 본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한 6만 원 선에서 6만 원 2천 원 선 정도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만약 손절가를 드린다면은 이 종목의 손절가는 만약에 지금 오늘 시가 지금 5만 1,000원에 잡았다, 얘를 가령했을 때는 일단은 4만 6천 원권을 이탈한다면은 좀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손절가를 잡으시면서 매매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네, 포스코 ICT를요. 네. 1,250원에 1,250원이요. 네. 네. 30% 매수를 했거든요. 네. 그러는데 제가 사자마자 계속 밑으로 흘러내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포스코 ICT. 궁금해가지고 네. 제가 주식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냥 주식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한 6개월 정도요. 네. 시작하신 지 정말 얼마 안 네, 되셨는데. 그러는데 대형주만 하다가 네네. 그냥 코스닥 종목에 들어가 봤는데 그렇죠. 이게 조금 손절을 해버려야 되나. 무리해서 손절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일단 포스코 네. ICT와 관련해서 저희가 몇 번 상담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분들께서 좀 손실을 입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포스코 ICT 주가 흐름 한번 분석을 해보고요. 전망이 네.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 초보시라네요. 네, 포스코 ICT는 3분기 실적 부진으로 좀 주가를 빠졌습니다. 3분기 실적 부진은 스마트 그리드 신규 사업에 연구 개발비가 조금 연초에 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보고 회사가 나빠서 빠졌다기보다는 신규 사업의 진출에 대한 어떤 돈이 좀 들어가면서 지금 3분기에 좀 실적이 부진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흐름 그리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빠졌지만은 지금은 거의 조금 저점을 다지는 그런 구간을 보고요. 네. 제가 말씀드렸지만 9,000원 정도에서 손절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지금 상방 쪽으로만 보면은 전고점이죠. 전고점 11,850원 돌파하면은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연말 정도까지 가지고 가시는 그런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연말 가져가시면은 13,000원까지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는데요. 네. 그래서 밑으로 보면은 9,000원 선
만약에까지 내놓는다면은 조금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이것은 뭐 과감 매도하시고 네네. 또 만약에 8,000원 선까지 내려서 지지가 나온다면 여기서 다시 한번 매수하는 그런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네. 좀 어렵습니다. 포스코 ICT. 이 말씀 잘 들으셨나요? 네네. 네. 궁금하신 점 더 있으신가요? 아니에요. 네.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말씀하신 대로 비중 조절도 좀 잘 하시고요. 무리하게 손절은 하지 마시고 장 좀 지켜보시고 대응을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네, 포스코 ICT 말씀을 드렸는데 좀 항상 손실이 있는 종목을 상담을 할 때면 저희가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30% 이내로 비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기가 그래도 좀 양호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비중 조절도 평소에 잘 하시고 저희와 상담 받으시고 수익을 잘 거두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화 연결 한번 해봤고요. 문자가 지금 상당히 많이 오고 있기 때문에 문자 쪽으로도 한번 저희가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금융 그리고 또 주성엔지니어링 두 종목을 가지고 계시는데 저희가 이 두 종목 모두 다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금융부터 살펴보고 그 다음에 주성엔지니어링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금융 매수하신 가격이 15,450원입니다. 비중 40% 보유하고 계시는데 우리금융 어떻게 해야 될지 먼저 우리금융에 대한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실이 있긴 있으신데 그다지 크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네. 네. 우리금융 같은 경우는 지금 금융 섹터들이 보면은 올라가다가 조정을 많이 받죠.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금융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종목보다도 좀 종목을 하락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네. KB금융이나 신한지주 같은 경우는 조금 상승 구간인데 그래도 이 종목은 조금 하락 트렌드 속에 좀 속하고요. 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60일 이등평균선 반등이 좀 일어났고 오늘 같은 경우도 물론 찍었지만은 지금 현재 흐름은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금융 섹터들은 어차피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올랐는데 사실은 금통위에서 발표가 나오면은 금리 인상이 된다면은 단기간에는 좀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를 보시면은 16,000원 언저리입니다. 16,000원 밑에, 바로 밑에 오면은 15,900원, 800원대에서 돌파를 해야지만이 이 종목은 좀 위로 본다면은 17,000원까지 보시면 대응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밑으로 본다면은 13,000원, 13,000원 이하로 빠진다면은 사실은 좀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구간까지는 안 가리라고 생각하고 일단은 매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조금 더 지지를 확인하시고 지금 현재 구간은 거의 박스권 흐름에다가 좀 하락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 지금 금통위에서 어떤 발표가 나온다면은 단기간에는 16,000원까지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주성엔지니어링 한 종목을 더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종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성엔지니어링 매수 가격이 18,800원입니다. 비중은 20% 보유하고 계시는데 역시 손실권인데 마찬가지로 그렇게 손실폭은 크지는 않습니다. 매도 시점은 언제로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차트를 보니까 이분께서 매수를 하신 게 좀 조정이 나오니까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네.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성엔지니어링은 지금 차트 흐름상 길쭉 분수 보면은 추세를 이탈해서 장기 이등평균선까지 이탈하면서 거의 바닥을 지금 확인할 수 없는 하락세 구간에 있다. 이렇게 보십니다. 이 이유는 외국인들의 과매도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지금 지지선이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에서 지금 어떻게 지금 할 것인가라는 방향성은 사실은 지금 극히 좀 위험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하락 쪽으로 오늘도 좀 하락을 하고 있고 사실은 이 종목은 18,000원대 지지가 나와야지만이 다시 쌍바닥 구간에서 반등이 가능하겠고요. 네. 얼마 전에 흐름에서 보면은 21,800원대에서 쌍봉에서 돌파를 못했거든요. 네. 이런 구간에서 며칠 동안 돌파를 못하면서 하락했다가 또 올라서 돌파를 못한다면 여기서는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하락 구간에서 반등하는 시점을 보셔야 되는데요. 반등한 시점은 어떤 시점이냐면은 하락의 저점을 찍고 며칠 동안 하락의 지지가 나오면서 거기서 반등한 시점이 바로 주가에 대한 지지가 나오는 선이기 때문에 한번 잘 보시면서 등하시고요. 일단은 지금 매수가가 주성 엔지니어링 매수가가 지금 네, 주성 엔지니어링이 18,800원입니다. 네, 18,800원 때문에 얼마 전에 지금 매수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은 18,700원, 18,000원 이하
떨어진다면은 매도한다고 생각하시고 네. 얼마 안 되니까. 그리고 상방적으로 보시면은 2만 8천 원 선 구간을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네. 2만 1,800원이에요. 2만 1,800원 구간 오면은 매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매수하면 매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그에 앞서서 우리금융에 대한 상담을 저희가 지금 해드렸고요. 바쁩니다.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종목명 그리고 또 매수 가격 비중 말씀해 주십시오. 예, 삼성 엠텍이요. 삼형 엠텍이요. 예, 예. 네. 11월 5일날 매수가가 네. 6,650원에 6,650원이요. 네. 네. 근데 사자 계속 내리더라고요. 비중 어느 정도 되세요? 비중은 20%요. 20% 가지고 계시고 좀 많이 내렸네요. 거의 한 네. 10% 정도 손실을 보셨나요? 네, 조금요.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전략 짜드리겠습니다. 네. 네. 지금 삼형 엠텍 추세가 좀 살아있는 듯 싶었는데 좀 약간 이탈을 했어요, 역시. 네, 뭐 지금 21등 평선을 이탈했지만은 네. 이 종목은 상승 트렌드 쪽으로 좀 보시면 낫고요. 지금은 물론 뭐 조금 이탈했지만 위험하지만은 네. 그래도 뭐 21등 평선을 이탈하면서 조금씩 이탈하면서 바로 좀 복귀를 하면서 올라가는 그런 종목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조금 손실은 보고 계시지만은 지금 오늘은 약세 흐름이고 그리고 상방적으로 올라온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7,000원 정도까지 보시면서 매매하시면 되는데요. 7,000원까지 올라오려면은 일단 모멘텀이 살아나야 되겠죠.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은 손절가는 6,000원, 5,850원, 5,850원 이탈한다면 손절한다 생각하시고 이 구간을 왜 말씀드리는 건 60일 이동 평에서 이탈하면은 좀 하방 쪽으로 많이 좀 하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일단은 6,600원 돌파하면은 7,000원까지 보시는 그런 단기적인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뭐 당장 손절을 논하기보다는 상승 추세로 보는 게 낫다 그 말씀이신 네, 거죠? 지금 지금 어느 정도 지지가 나오고 있고 네. 또 앞에 차트 흐름상 보면은 60일 이등평 20일 이등평 이탈했다가 바로 복귀하는 그런 패턴이거든요. 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네, 삼형 엠텍 말씀 들어봤습니다. 답변이 잘 됐습니까? 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문자 상담 바로 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을 매수하셨는데요. 33만 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1059님께서 보내주신 LG화학 목표가는 어느 정도 선으로 가져가면 좋을까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LG화학 상승세 무서워요. 40만 원 선까지 지금 노리고 있는데. 네, 지금 LG화학과 삼성 SDI 지금 2차 전지에 대한 또 수요가 많아질 거라고 또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네. LG화학 같은 경우 미국에 그 공장을 준공을 하면서 아주 급등을 했었죠. 네. 그래서 지금 LG화학 같은 경우는 오늘 좀 더 본다면은 제 1차적으로는 45만 원 정도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고요. 물론 내년까지 기다리면은 좀 더 가겠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45만 원 구간에서 조금 더 매도세가 좀 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단 45만 원 정도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고 일단은 뭐 손절가는 안 드리겠습니다. 네, 45만 원 선 보시고 손절가는 없이 쭉 가져가시길 권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이어서 오스템 임플란트 문자 상담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분께서는 좀 손실이 있으십니다. 18,45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 30%입니다. 보내주신 분은 7172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이 오스템 임플란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런 종목입니다. 손실이 좀 나오고 계시는데요. 안심을 하셔도 될까요? 네, 오스템 임플란트는 최근에 급등했습니다. 우상향에서 급등했다가 지금 종목이 어느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네. 이 조정폭에서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16,000원대 지지가 분명히 나와야 됩니다. 네. 16,000원대 지지가 안 나오면은 어느 정도 하방 쪽에 힘도 강해지고 더군다나 제가 보기에는 뭐 하방 쪽에 아주 뭐 약세 흐름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습니다. 그래서 16,000원대 지지가 나온다면은 이 종목은 상방적으로 보시면서 전고점 19,000원 정도에서 비중 줄여가시면서 올라가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16,000원을 갖다 지지 못한다면 여기서는 바로 손절을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매매하시면 되고요. 지금은 흐름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오늘도 아래 윗골이 달았지만은 나쁘진 않고 16,000원 지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매매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까지 한번 저희가 점검을 해봤습니다. 정영환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락
했다가 다시 상승했다가 오늘장 역시 복잡합니다. 코스피가 0.02% 오르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 비슷한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원 40전 내리면서 1100원 80전 선을 걷고 있습니다. 오늘 수급별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쪽에서 매도 물량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요. 이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를 하고 있는데 그다지 뭐 큰 폭으로 늘어나지는 않고 현 수준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